안녕하세요. 재테크알림 조수입니다. 얼마 전 LH 사태가 터졌을 때 국민의 분노를 더욱 치밀게 만든 것이 바로 LH 직원들의 엉망진창인 태도였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집단적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집회를 두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조롱성 발언을 한 입사 2년차 직원에 대해서 회사 측이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이렇게 씁쓸하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모두 분노로 부들부들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렇게 글 적은 놈들을 발본색원해서 내쳐야 하지 않겠나, 작살내야 하지 않나,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가 풀어지지 않겠냐,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LH 사태 물론 잘못되었죠. 개발정보 미리 입수해서 땅 싸게 사서 나무 엄청나게 심어서 보상금 맥시멈으로 받기, 당연히 잘못됐고 질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엄정하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태의 본질은 토지 투기인데 꼬리 자르기용으로 입사 2년차 직원을 해임 처분하겠다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짓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는 법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민심이 상한 와중에 카톡방에 국민을 우롱하는 단어 개꿀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그런데 국민들을 분노시켰다 해서 그 처분을 더욱 강하게 한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경고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너도 나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마치 유튜브 구독자 수처럼 동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련 기관에서 관심을 갖는 형국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인민재판이 열렸습니까? 당연히 국민신문고에 그 일방이 적은 글을 본다면 상대방은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자, 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처럼 여론몰이를 해서 먼저 재판을 한다면 검찰, 경찰, 법원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이 건국 이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던 이유는 일방이 권력을 지나치게 갖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경찰에게 모든 것을 줘버리면 경찰의 인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비대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권력의 분산, 이게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인 것이죠. 물론 지금 민주주의가 깨지고 있는 와중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의 선대께서 피 흘리면서까지 얻은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화가 났으니 카톡에 개꿀이라고 적은 입사 2년차 해고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LH 직원 해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다가 검경 수사권 분리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소 과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돌팔매질을 하는 인민재판처럼 그러한 모습이 어느 정도 띄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법 앞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까? 땡땡이 법, 이건 아닙니다. 여론몰이, 인민재판이 진행되게 된다면 법에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정보의 전달력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피해를 입는 상대방도 있다는 겁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범인 대신 억울하게 옥살이를 몇십 년 동안 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때도 국민들의 분노가 경찰들에게 실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분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하나은행이 집주인이 소유한 지 6개월이 안 된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다시 무분별한 갭투자에 따른 전세 사기가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하는데요.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전국 영업점에 이 같은 내용의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임차주택, 신축인 경우 보존등기 6개월 이하, 매매 동시 진행권 포함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을 거절하라고 안내했고요. 또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이 3주 이내인 임대차 계약도 취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시중에 전세 매물 자체가 없는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까지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주택에 한해 규제한다면 가뜩이나 공급이 없어 실거주 가능한 주택이 줄어든 판국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집도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자금 대출되는 집은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공급 확대 정책 쓰겠다면서요. 그리고 공급 아무리 하더라도 돈 없어서 전세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라고요? 대출 받고 싶으면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요? 아니,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계십니까? 그럼 신축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청약하라면서요. 청약 기회 늘려준다면서요. 당연히 청약 당첨자 중에서 돈도 없어서 계약금만 갖고 있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잔금 어떻게 쳐야 합니까? 기존에는 전세 세입자 받아서 겨우겨우 잔금 치고 본인은 돈을 더 모을 때까지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또 임차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뜩이나 주택담보대출 다 막아서 규제지역에서 6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를 해야지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신축 전세는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아,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은 헌집에서 그냥 그대로 살거라. 그래야 나한테 표를 던진다 이거네요. 여러분,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집값은 국지적으로 또 상승하게 됩니다. 신축의 경우 억지로라도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니 시중에 전세 물량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전세 구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집을 사자라는 매수 심리로 돌아서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래 실거주 희망자가 나중에 본인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혹은 다시 전세를 줄지라도 기존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세입자가 6개월 이상 계약 기간이 남은 매물만 고르면 되니 별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건 어차피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보다 앞당겨야 하기 때문에 기존이랑 동일하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갭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는 매물인데 전세 세입자로 바뀌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매물을 찾으면 되니 결국은 매수자가 피해볼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보는 쪽은 세입자입니다. 집을 구하러 다녀보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귀해졌기 때문에 엄청 뛰어버린 전세금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지불할 여력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집이라 할지라도 금방금방 나가게 됩니다. 즉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월세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주택에 한해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것은 갭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쪽에서는 제약사항이 변경되는 것이 없으니 하등 피해보는 것은 없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구해야만 하는 세입자는 집을 구하기 위해 더욱더 발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요와 시중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과 맞물린다면 전세가는 상승할 거라는 점. 이 사람들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지 말고 차라리 주담대 받아서 집 사자 이렇게 매수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증가하게 되면서 매매가 역시 상승할 거라는 점. 여러분 참 우습죠. 집값이 너무나 올라 떨어지려고 하면 알아서 정책적으로 방어를 해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